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팀코이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스메이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새로 보여드릴 컨텐츠는 짤강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페이퍼, 논문이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한테 제가 필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짧은 강의로 만들어서 앞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짤강 오늘 첫 번째 컨텐츠 주제는 바로 소라코 룸바 파샤라고 하는 흉요근막, 신용어로는 등허리 근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짧게 줄여서 TLF라고도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이 녀석은 이 역학적 위치로만 봐도 우리 인체의 중심 부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전반적인 인체 에너지의 안정적인 지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인체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그 움직임이 단일로 일어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 후방 슬링이라든지 후방 사슬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근막 경선이라든지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연결이 돼서 한꺼번에 힘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트렌드에 맞췄을 때 이 녀석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뭘 트레이닝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얀다의 후방 슬링이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후방 슬링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대각선, 사선으로의 에너지가 상체에서 하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육으로 쳤을 때는 광배근에서 대둔근, 레스무스 돌시에서 글루트 맥시무스까지 연결이 되어서 에너지가 흐름이 한꺼번에 이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위치를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요? 앞에서 보여줬던 그 흉요근막 TLF 그리고 소라코 룸바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시겠죠? 그러면 이 흉요근막을 지나가는 게 단순히 레스무스 돌시와 글루투스 맥시무스밖에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이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큰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근육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힘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룸바 3번, 요추의 3번을 횡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자, 요추 3번을 횡으로 잘랐을 때 우리 흉요근막이 어떤 근육들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전면 쪽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트랜스버스 옵도미널, 우리 복횡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그리고 인터널 오블리크 그리고 익스터널 오블리크라고 하는 우리 외내 복사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 가지 근육을 한데 묶어서 전면 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전면에는 이 세 가지 전면 코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 후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후면으로 봤을 때는 멀티피디우스, 우리 다혈근이라는 근육과 그리고 일렉트릭 스파인이라고 하는 기립근, 그 중에서도 우리 뭐요? 일리오코스탈리스, 우리 장늑근, 그리고 롱기시무스라고 하는 췌장근이라는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도 후방에서는 코어 근육으로 잡고요. 그리고 상체를 기립시켜주는 기립근이라고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레스무스 돌시라고 하는 광배근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쿼드라투스 룸바라고 하는 요 방향근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스 메이저라고 하는 대요근이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흉요근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정면, 후면 코어와 그리고 체간을 지지해주는 세 가지 근육들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로 우리가 트레이닝에 접목을 시켜볼게요. 트레이닝에 접목시켰을 때 우리는 전면 코어를 한다. 전면 코어 운동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는 단순히 전면에 있는 복근 코어만 신경을 쓰느냐? 아니죠. 레스무스 돌시 광배근에 텐션이 걸렸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골반이 전면 코어로 하니까 말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요추의 중립 상태를 가지고 뒤쪽에 있는 후방의 코어도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요 근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코어 근육이 한쪽 면에 어떤 에너지를 잡아주는 근육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함께 동원이 돼야 완벽한 코어 트레이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트레이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정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장요근이 짧은 쪽에 레스무스 돌시 광배근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광배근이 짧으면 장요근이 짧고 장요근이 짧으면 광배근이 짧을 수 있다라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아스 머슬이랑 레스무스 돌시는 뭐예요? 흉요근막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장요근이 짧은 쪽은 광배근이 짧을 수 있다라는 큰 힌트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우리 요통을 만들어내는 쿼드라투스 룸바라고 하는 요 방형근조차 그쪽은 흉요근막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근육은 함께 짧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짧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요 지식을 안다면 트레이닝적인 부분에서의 통합된 에너지와 그리고 교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한 핵심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자료에서는 우리가 상지에서의 우리 흉요근막이 어떻게 근육들과 연결되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하지 쪽을 볼 겁니다. 하지 쪽을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체에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 뭐예요? 우리 글루투스 미디우스, 중둔근, 그리고 글루투스 맥시무스죠. 이렇게 보니까 TLF라고 하는 흉요근막은 단순히 상체에서의 근육의 연결뿐만 아니라 하체에서의 근육의 연결, 상체와 하체가 함께 연결돼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저번에 장미쌤이 줌 강의했을 때 나왔던 우리 실습, 그리고 그때 나왔던 논문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저번에 장미쌤 줌 강의 때 봤던 논문이죠. 이 논문에서 우리가 한발 지지로 훈련을 했을 때 훨씬 더 글루투스 미디우스, 중둔근의 활성화가 더 증가가 됐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체에서의 움직임, 안정자 훈련만 한 사람과 상체에서의 움직임을 추가한 사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체 움직임이 추가되었던 사람이 훨씬 더 강한 글루투스 미디우스의 안정자가 활성이 됐다라는 논문이죠. 그렇다는 건 이 논문을 봤을 때 단순히 중둔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라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뭐예요? 앞에서 봤던 소라코 룸바 파시아라고 하는 흉요근막 때문에 에너지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단순히 한발 지지해서 내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돼요? 팔의 흔들림을 만들어줘서 움직임, 코어가 활성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로우를 당겨서 광배근이 활성이 되게 한다든지 또는 로테이션을 추가를 해서 이 인터널, 익스터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리 일렉트릭 스파인들이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상체 동작들을 추가해도 충분히 상하체 연결 지점이 강해질 수 있다. 그냥 강해지는데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흉요근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실습 영상들을 감사하게 보여주셨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동호 선생님께서 뭐예요? 발의 안정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푸코어를 활성화시켜서 앞뒤로 캐틀벨을 흔들어서 진자 운동을 해서 상체와 하체가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신 영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오른쪽은 우리 재민 강사님이 수업할 때 앞뒤 움직임이 아니라 이번에는 좌우 움직임을 만들어서 또 회전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동작으로 상체와 하체의 연결성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흉요근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린 뭐예요? 상체와 하체는 단순히 따로 훈련을 떼놓을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기능적인 움직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끌어냈고 교정적인 움직임에서 어떤 걸 끌어냈다면 기능과 교정이 연결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운동으로도 연결 지점을 만들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실 제가 필라테스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동작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캐딜락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 동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팔을 눌러서 광배근을 활성화시키고 브릿지 동작에서 골반을 드러낸과 함께 둥근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퍼 익스텐션이 나오지 않게 복근 코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합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흉요근막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드리프트입니다. 엄청 흔한 웨이트 자세고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웨이트 자세죠. 데드리프트도 단순히 등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에너지를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퀀스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 흉요근막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교정까지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기능성 트레이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 방식은 각자가 다른 방식이에요? 아니죠. 스타일, 첫 들어가는 입구는 다를지 몰라도 같이 만나는 곳은 한 곳이다. 근데 그 한 곳인데 한 곳에 접점이 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소라코룸바 파샤라고 하는 흉요근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주제죠. 소라코룸바 파샤라고 하는 흉요근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흉요근막을 앞에서부터 쭉 보다 보니까 어때요? 흉요근막 하나를 기점으로 우리는 교정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필라테스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기능성 트레이닝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내가 많은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팀코이 강사 스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